750만 원.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5천만 원의 빚이 되는 데는 단 몇 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물 거래라는 지옥문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실제 경험담이죠. 당신의 전 재산, 아니 그 이상을 집어삼키는 이 괴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0이 되고 빚더미에 앉기 전에 말이죠. 이 채널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공개될 금융사기의 함정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달콤합니다. SNS를 켜면 온통 성공 신화뿐이죠. 하루 만에 월급 벌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길. 이런 문구들과 함께 수천, 수억 원이 찍힌 계좌를 인증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선물 거래가 답이라고.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박탈감. 바로 그 지점을 선물 거래는 정확히 파고듭니다. 남들은 저렇게 쉽게 버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조급함과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심어주죠.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사람들은 이것이 유일한 동화줄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첫 페이지입니다. 원래 선물 퓨처스물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보험이었죠. 예를 들어 6개월 뒤 밀을 수확할 농부가 있다고 칩시다. 수확 시점에 밀 가격이 폭락할까봐 걱정이겠죠? 그래서 제빵업자와 미리 계약을 합니다. 6개월 뒤에 내가 수확할 밀을 1kg당 1,000원에 사시오라고요. 제빵업자 역시 가격이 폭등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이게 선물의 본질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아주 현명한 금융 기법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악마의 도구가 추가되고 실물 없이 오직 가격의 오르내림에만 베팅하는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농부의 지혜로운 보험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이죠.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리게 해주는 마법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10배, 50배, 심지어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당신은 1,000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이 맞아서 10%의 수익이 났다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무려 100%죠. 짜릿하지 않나요? 단 한 번의 거래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지렛대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당신을 내리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1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1,000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예측과 반대로 10%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입니다. 당신의 원금, 즉 증거금이 100만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 단 10%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전 재산 100만 원은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주식시장이라면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도 90만 원은 남습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게임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수익은 10배로 부풀려 주지만 파멸의 속도 역시 10배로 단축시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10%가 되기도 전에 당신의 포지션은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지증거금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내는 돈을 개시증거금이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유지증거금입니다. 손실이 발생해서 내 계좌 잔고가 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거래소는 당신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포지션을 강제로 처분하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마치 교수대 위에 서 있는 사형수에게 집행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죠. 이 시스템은 거래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단두대나 다름없습니다. 마진콜을 당하면 투자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추가로 돈을 입금해서 어떻게든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짓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큰 돈을 잃은 상태에서 본전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거야. 지금 팔면 진짜 손실이잖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계좌에서 돈을 끌어오고 심지어 빚을 내서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순간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손실을 부르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진콜은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제력을 잃고 감정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리는 지옥의 전령입니다. 결국 추가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는 시장가로, 즉 가장 불리한 가격으로 당신의 포지션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강제 청산입니다. 당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당신의 희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냉정하게 당신의 남은 돈을 모두 거두어 갑니다. 주식처럼 존버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제로 게임에서 퇴장당하는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내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돈 750만 원을 모두 잃는 것을 넘어 거래소의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 바로 이 영상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내 돈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선물 시장의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왜 사람들은 손실이 나기 시작할 때 멈추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손실을 미실현 손실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팔지 않으면 진짜 손해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결국엔 원금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는 사실상 뇌를 상대로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에서 수익이 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약을 투여했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주죠. 문제는 이 쾌감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 수익을 맛본 뇌는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도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다 만회할 수 있어라며 더 큰 레버리지,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게 만들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행위는 그저 도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집니다.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음 도파민 분출을 위해 레버를 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한 평범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근근히 생활하던 그는 친구가 선물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내야 할 300만 원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운이 좋았습니다. 몇십만 원의 수익이 나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이걸로 등록금도 내고
용돈도 쓸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장이 급락하며 그의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등록금은 공중분해되었고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큰 금액을 넣은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칠 만에 그 돈마저 모두 잃고 그는 빚만 떠안은 차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과 두 사람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겨우 전세 자금을 마련했죠. 하지만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조금만 불리면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물 거래로 몇 달 만에 집을 샀다는 글을 보고 그는 전세 자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몰래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을 벌며 아내에게 더 좋은 가구를 사주겠다며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그의 예상을 비웃었습니다. 단 한 번의 FOMC 발표. 급격한 변동성에 그의 2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복구하기 위해 남은 돈마저 끌어다 넣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전부를 날리고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거짓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플러스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 모두가 이익을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선물 거래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100만 원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를 누가 더 많이 뺏어오느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싸움터의 상대가 누구일까요? 동네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대는 수십 년간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0.001초 단위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입니다. 당신은 권총한 자루를 들고 탱크와 전투기로 무장한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설령 당신이 50%의 승률을 가진다고 해도 당신의 계좌는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선물 거래는 초단타 매매가 작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길 때도 내고 질 때도 냅니다. 여기에 펀딩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유지하는 대가로 8시간마다 돈을 내거나 받게 되죠.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당신의 실제 손익분기점은 50%가 아니라 55%,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10번 싸워서 6번 이상은 이겨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거래소는 당신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당신이 거래를 자주 할수록 돈을 법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박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레버를 당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수료라는 흡혈귀에게 계속해서 빨리고 있는 셈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사기꾼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는 소위 전문가들. 그들은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당신을 유혹합니다. 월 회비 100만 원이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려주겠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안다면 왜 귀찮게 남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혼자 조용히 돈을 버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그들은 당신의 회비나 추천인 코드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들의 라이딩을 따라가다 돈을 잃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빠져나갈 뿐이죠. 그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금융시장의 하이에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 공부, 즉 기술적 분석을 하면 선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수많은 보조지표를 공부하며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 하죠. 물론 기술적 분석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특히 선물 시장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 거대 자본의 움직임 한 번에 당신이 밤새 분석한 차트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맹신은 마치 별점을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선물 시장은 24시간 열립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죠. 이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포지션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혹시나 밤사이에 강제 청산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되죠. 모든 생각과 대화가 선물 거래로 귀결됩니다. 세상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가지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돈을 잃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변동하는 가격 그래프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손실 사실을 털어놓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투자 잘 돼가? 라는 질문에 응, 그럭저럭이라고 둘러대고 돈이 필요할 때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괜한 짜증과 신경질이 늘어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고 오직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는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 앗아갑니다.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750만 원이 5천만 원의 빚이 되었을까요?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극의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처음 750만 원으로 시작해 운 좋게 1,000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감이부터 레버리지를 더 높였죠.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였고 순식간에 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본전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물을 탔습니다.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결국 마진콜을 당했고 추가 입금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5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죠. 마지막 발악처럼 그 돈을 모두 넣었지만 결과는 강제청산이었습니다. 그의 계좌에 남은 것은 숫자 0,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5천만 원의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정 컨트롤을 잘하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통계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개인 선물 투자자의 95% 이상이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납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1%도 차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신중하더라도 레버리지와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나는 다르다는 오만함이 바로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95%의 실패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선물 거래의 늪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포지션을 지금 즉시 정리하십시오. 본전만 찾고 나가자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둘째, 앱을 삭제하고 HTS를 지우십시오. 당신의 눈앞에서 차트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상황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상담사든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두렵겠지만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박 중독 상담센터나 채무조정 기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직 선물 거래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작하지 마십시오. 선물 시장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조차 위험합니다. 한번 맛본 도파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인생을 그런 위험한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빠르고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하고 아끼고 남은 돈으로 우량한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부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물,